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어제 새벽부터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750원 라인을 드디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750원 많이 올랐다고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리플 코인은 절대로 올라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데 750원 올라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네.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죠. 더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무슨 의미를 찾겠습니까? 다만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의 모멘텀이 어느 정도는 반영을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 모습을 속에서 제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우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의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준비했거든요. 자, 리플 코인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리플 코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ETF 그리고 IPO까지. 자, 시장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SEC와 합의가 없는 한 이러한 합의점에서 해당되는 상승의 모멘텀은 합의가 없는 한 절대로 상승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틀린 말씀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인짓은 무엇을 말합니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그대로 살아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SEC 때문에 못 올랐다. SEC 때문에 상승 모멘텀에 빛을 못 발하고 있다. 그러면 이 상승 모멘텀은 합의만 따라오게 되면 당연한 큰 상승력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죠. 자, 우선 이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리플코인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리플코인 일봉상 보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부분을 보시면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뚫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기술적 분석상으로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었다. 이전에 여기 700원 라인부터 시작했던 상승력을 보시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뚫고 올려버리니까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갖고 왔다라는 거. 이게 바로 골든 크로스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매매할 수는 절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 분석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오늘 날짜로 해당되는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은 어디까지 올라갈 재료인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부분을 추천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그러면 아랫부분에 보시면 간단하게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셔도 바로 카톡방 연결되시니까 이 부분으로 들어오셔도 문제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기술적 분석상으로 무슨 자리인지 또한 기본적 분석에 확실한 링크 자리는 어떠한 이벤트를 갖고 올 것인지 이 부분도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상단에 전화번호에 문자를 넣으셔도 되시고 아니면 하단 부분에 링크를 클릭해도 카톡방에 연동되니까 숫자 1번 무조건 확인을 해보시고 안정적인 투자 관점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 코인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SEC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랠리가 잠잠해진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이슈에 주춤해진 리플과 트론은 신규 프로젝트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2월 24일 날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오후 4시에 나왔으니까 뭐 1시간 전쯤에 나왔던 뉴스네요. 자, 이렇게 지금 리플 코인이 신규 유입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우리는 어디를 통해서 먼저 알았습니까?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웨덴 증권거래소에서 이 리플과 바이낸스 코인에 기반 ETP를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ETP라는 건 뭡니까? ETF와의 성향은 조금은 틀립니다. 다만 ETP는 간접 투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간접 투자, 우리가 펀드라는 것을 간접 투자라고 하죠. 직접 투자는 뭡니까? 우리가 직접 리플을 매매하는 거. 자,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산은 분배가 돼요. 직접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펀드를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 자산 분배가 되는데 이게 비트코인 ETF가 나오자마자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1월 달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상장되었는데 왜 비트코인 ETF가 못 날라갔을까? 그 이유는 뭡니까? 1월 달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자산이 분배가 되었기 때문에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분배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당장 빛을 못 발휘했어요. 근데 2월 달 들어서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6천만 원, 7,100만 원까지 뚫고 올려버리는 비트코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규 자금이 유입되면서부터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올지는 이렇게 자산이 먼저 분배가 되고 나서 움직인다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말씀을 많이 하셨던 SEC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작년에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작년 11월 14일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미국 법원은 니플과 SEC 합의안은 내년 2월까지 마련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4년도 2월까지니까 올해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2월까지 합의점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우리 시장은 이러한 실망감을 가져왔죠. 왜 실망감을 가져왔을까? 24년도 2월 달이면 지금 현재 시점인데 우리가 기대를 했죠. 이번에 2월 20일까지 해당되는 제표, 해당되는 기술적인 제표와 해당되는 기관한테 판매했던 모든 부분을 법원에 내라고 했으니까 이때까지는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겠구나. 우린 내심 기대를 했는데 2월 20일이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어때요? 실망 매물로 바뀐 다음에 하방 압박을 가져왔죠. 자, 차트상으로도 보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일봉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어디서부터 올라왔습니까? 700원을 다시 지지받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가 700원이었거든요. 700원을 다시 한번 지지받고 750원까지 올라간 이유가 바로 20일까지는 합의점을 찾을 것이다. 근데 그러한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바로 750원 라인까지. 750원을 이탈한 적도 있지만 다시 재차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확실하게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있는 리플 코인의 하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700원부터 지난 상승의 계단식 상승력을 시작했다면 이번에도 그 700원을 다시 터치했기 때문에 이러한 동일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멘텀을 점검하면서 상승력을 가져올 부분인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ETP가 발행되었고 이 부분에 자산이 투자되고 있다. 다만 SEC는 여전히 리플을 압박하고 있으니 이게 변수로 작용될 것이다. 근데 2024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 또한 우리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체크할 게 워낙에 많아서 리플 코인을 투자할 때는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투자해야 됩니다. 사회, 경제, 정치까지 투자를 모두 확인해 보시면서 안정적인 투자처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뭐 서두를 고민하고 자 우선은 이 모든 부분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영상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봐주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해당되는 부분 먼저 문자를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 전화번호에 문자 넣을 수 있도록 전화번호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 문자 한 통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아랫부분에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도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시거든요. 링크만 클릭하셔도 바로 카톡방 연결되시니까 직접 카톡방 들어와서 하실 말씀 있으면 직접 하셔도 문제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리플과 SEC 정말 지긋지긋하게 3년 내내 우리를 괴롭혔던 부분이었죠. 어찌됐든 2월 달까지 마련하라고 했지만 글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근데 2월 20일 날짜로 어떠한 뉴스가 나옵니까? SEC, 리플 소송 결론은 2025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25년도까지 또 이런 현상을 겪어야 되는지 생각하면 답답할 수밖에 없죠. 지치고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에는 끝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SEC 또한 이 법원에 신청했던 그 부분은 과태료 때문에 신청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25년까지 갈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4년도에는 SEC의 힘을 확실하게 억누를 수 있는 부분을 가져온다는 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암호화폐 현재 블록체인 시장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 SEC와 리플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점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11월 대선 결과가 변수를 작용할 것이다. 이 부분이 2월 13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25년도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 24년도에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이 미국
해당되는 대통령을 뽑는 행위 때문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미국 법원에 신청했던 SEC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신청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과태료 액수 결정을 위해서. 자, 과태료 액수 결정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벌금형으로 끝내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빠르게 리플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SEC랑 합의점 찾기 위해선 벌금형 이 부분으로 나는 진행하겠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리플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SEC랑 빨리 합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SEC와 합의점을 찾는 순간 SEC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전반적인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코인들은 모두 증권성 여부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그러한 과오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플 또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 우린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플이 뭐라고 했습니까? 2월 12일까지 제출하는 미국 법원에서 나는 20일까지로 연장해달라. 그래서 20일로 연장되었죠. 이게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된 계기를 만들었거든요. 뭐 어찌됐든 리플과 SEC 3년 내내 공방을 펼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이제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공화당 후보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 두 가지를 보시면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건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유턴을 해야 됩니다. SEC의 권한이 과도합니다. 자, 내가 당선되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것이고 SEC 규모는 축소할 겁니다. 자, 공통된 의견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 SEC입니다. 자, 미국의 증권위원회는 계속적인 코인 시장의 압박을 가져오면서 리플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었죠. 왜 공약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냐?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국 투표를 받아야지 대통령이 뽑히는데 투표를 하려고 하는 국민들이 대다수가 리플에 투자했다. 그럼 어떤 걸 잡아야 됩니까? 바로 SEC를 먼저 잡아야 되겠죠. 그 공약이 빠지게 되면 이 투표를 못 받을 확률도 높기 때문에 당선되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안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공화당 후보들은 이렇게 공약을 펼치고 있다. 왜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두 가지가 있죠. 이런 아이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비트코인 ETF 우리 거래가 안 됐는데 이거 거래할 수 있게끔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공약을 펼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우리 시장에만 도움되면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의 공약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SEC한텐 압박감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리플 코인 뭐 이렇게 정치적인 이 부분 말고 지금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의 모멘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CBDC 이거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CBDC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CBDC는 디지털 화폐예요. 리플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CBDC 말만 들으시면 뭐라고 하시죠? 이게 도대체 언제 나오는데 미래적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아니죠. 왜? 지금 우리가 종이 지폐, 동전 들고 다니십니까? 사용 안 하시죠? 전 동전 구경 안 한 지가 꽤 됐거든요. 저희는 신용카드만 이용한 지 꽤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떤 거의 전초전입니까? 바로 디지털 화폐의 처음 시작과 모습과 똑같다는 거. 그게 리플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리플과 손을 맞잡고 있다. 리플의 파트너사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거 보세요. 한국을 찾은 IMF 총재는 뭐라고 합니까? 가상자산 거시금융 안전위협위에서 CBDC는 한글처럼 편해야 됩니다. 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 통화 정책에 부정적이지만 CBDC의 도입심은 시급합니다. 리플 CBDC의 지지는 재확인되었고 국제 협력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말합니까? CBDC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걸 한번 보시죠. 리플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리플에서 미국에서 리플이 새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했다. 자,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리플이 뭐라고 얘기했죠, 예전에? SEC한테 내가 만약 법원에서 지게 되면 나는 미국을 떠날 겁니다. 왜? 미국에서는 이 SEC라는 아이들이 나를 증권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아시아에선 난 증권이 아니라는 걸 먼저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미국에 있을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미국 입장에선 굉장히 안 좋은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은 CBDC의 후진국입니다라고 계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왜? 미국에서도 CBDC를 개발 속도를 높이고 싶죠. 근데 해당되는 리플이 SEC가 계속적으로 리플을 압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미국 내 사업 확장을 위해서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했다. 수탁업체를 인수했다는 건 지금 리플은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 부분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뿐이겠습니까? MTL도 마찬가지죠. MTL이 뭡니까? 송금 산업 라이센스입니다. 자, 리플의 임원은 뭐라고 얘기했죠? 리플은 3년 만에 미국에서 송금 라이센스에 관련 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 3년 만입니다. 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3년 만에 해당되는 송금 라이센스 관련 제품을 발표할 것이다. 지금 미국의 SEC가 시장을 그렇게나 압박했고 리플을 압박하면서 3년 동안 이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시 재개했다. 라는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SEC가 더 이상 리플을 못 잡겠구나, 발목을 못 잡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리플 앞으로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계속적인 발전 속도를 높여가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제가 리플의 관계사들을 한번 쭉 많이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리플의 관계사들은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해당되는 부분 노바티부터 GMT, 파울러, 트랭글러, 니움, SBI, SCB, 비테크, SABB, 모듈러. 자, 이러한 은행권들은 다 어디에 있는 은행입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아시아,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이러한 은행권들이 왜 니플의 파트너사들로 남아 있을까? 니플의 상승 모멘텀이 없으면 이렇게 파트너로 남아 있겠습니까? 절대 안 남아 있죠. 제가 파트너사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과 똑같다. 또한 IMF는 뭡니까? 국제통화기금입니다. 국제통화기금과 리플은 손을 맞잡고 CBDC를 개발한 지 꽤 오래되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이 계속적인 발전 속도를 높여가고 있는 모습,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750원을 이탈했다, 740원도 위태위태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당연히 우리 또한 힘들 수밖에 없죠.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이 업데이트가 계속적으로 돼야 돼요. 리플의 상승 모멘텀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모멘텀에 따라서 어디까지 올 자료가 될 것인지, 어디까지 올라갈 목표가가 될 것인지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자, 박스권 리플 추세 전환과 소송 리스크가 임박했습니다. 증권성 이슈 종료된 다음에 신규 프로젝트의 성장력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들, 뭐 지금까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플랜은 뭐가 있었습니까? ETF가 있고 IPO가 있습니다. IPO는 말 그대로 기업 공개,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게 리플이 아니라 리플랩스입니다. 그리고 ETF라는 건 펀드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상장 신규 프로젝트, 이 펀드라는 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개인들의 물량,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절대 펀드가 성공하지 못합니다. 운영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잘 알고 있으시죠? 펀드는 ETP와 비슷합니다. ETP와 비슷한데 해당되는 간접 투자의 대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의 자금은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자, 리플의 CEO가 그리고 리플의 관계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는 리플 현물 ETF가 출시가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의문점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비트코인 ETF가 나왔죠. 그리고 다음에 블랙록이 뭘 신청했습니까? 이더리움 ETF를 신청했어요. 그 다음은 뭘까요?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을 신청했다는 건 기준점에서 이제는 알트코인의 ETF를 신청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대부분의 ETF는 알트코인 ETF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알링와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더 많은 현물 ETF가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XRP ETF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그만큼 시장 관망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현재 시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리플 1달러를 갈 것입니다. 뭐 22달러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엄청난 이슈들이 많고 앞으로 시장 관망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리플은 이제는 XRP, 리플 SEC는 발목을 더 이상 못 잡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현재 시점에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750원 위로 올라오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아직 많이 올라온 게 아니라는 거,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플 1달러는 그러면 언제쯤 갈까요? XRP, 다음 강세장의 유망한 투자처, 뭐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상승 모멘텀 확실합니다. 해당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계사들은 계속적으로 리플을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SEC가 시장을 발목을 잡고 있지만 이 부분 또한 24년도 대통령 선거에 앞두고 나서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4년도 가장 큰 상승장을 기대했던 이유가 첫 번째 ETF는 나왔고 두 번째 반감기 곧 시작됩니다. 반감기라는 건 채굴량이 줄어드니까 그에 대한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IPO, ETF 이러한 부분들이 쭉쭉 나온다면 시장 관망은 더욱더 커지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진다면 24년도는 확실한 불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근데 불장 이전에 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까? 당연하겠지만 고래들 입장에서도 그냥 그 곱게 상승력을 보여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래들 입장에서 개인들의 물량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개인들의 물량은 언제라도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다. 그러니까 이 개인들 물량은 어떻게 해서 흔들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고래다.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올라간다고 따라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떨어진다고 그냥 매도하는 게 아니라 안전적인 기준 라인을 먼저 잡고 투자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요. 니플 코인 기회비용을 버리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니플 버리고 단타 코인 들어갈 거예요. 단타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정말 다행인데 막 올라가는 거 따라서 매수했다가 또 떨어진 다음에 매도했던 경험들 있으시다면 이거는 안 좋은 투자 성향이죠.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 어떻게 진행할까? 매도 또한 매수 또한 비중을 나누어서 매매해야 되는 건 또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리플 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문자 보내기가 불편하다 그러면 아랫부분에 링크 있습니다. 카톡방 링크니까 들어와서 링크방 클릭하시면 바로 카톡방 연결되시니까 이쪽에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받으셔도 충분하겠죠.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거니까 들어와서 한정적인 수익 구간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